비자는 전 세계 카드 결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회사로 은행처럼 돈을 빌려주거나 예금을 받지 않고 가맹점과 카드 발급사 사이의 결제 네트워크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현금이 카드와 온라인 결제로 바뀔수록 추가 설비 투자 없이 결제 건수와 결제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함께 성장하는 매우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기준 비자가 처리한 연간 결제 금액은 약 14조 달러, 연간 처리 건수는 약 2,580억 건 수준이며 전년 대비 결제 금액은 약 8%, 처리 건수는 약 10%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규모와 성장 속도를 바탕으로 비자는 마스터카드와 함께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사실상 양강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며 가맹점 네트워크와 브랜드 신뢰, 보안과 리스크 관리 역량 덕분에 신규 경쟁자가 따라잡기 어려운 강력한 진입 장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1개월 동안 비자를 둘러싼 가장 큰 이슈는 미국 가맹점들과의 수수료 집단 소송에 대해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새로운 합의안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이 합의안에는 미국 신용카드 평균 인터체인지 수수료를 향후 5년 동안 약 0.1%포인트 인하하고 일반 소비자 카드 수수료율을 약 8년 동안 1.25%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20년에 가까운 소송 리스크를 상당 부분 정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일부 가맹점에서는 새로운 수수료 체계로 오히려 비용이 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수수료 구조를 둘러싼 긴장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12월 초에는 대형 증권사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비자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하고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자산 결제 인프라 확장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제시하면서 비자 주가는 하루에 5%를 넘게 급등하는 등 투자 심리가 눈에 띄게 개선된 상황입니다. 비자의 가장 최근 공식 실적은 2025년 10월 말에 발표된 2025년 회계연도 4분기 및 연간 실적입니다. 4분기 기준 순매출은 약 107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12% 증가했으며 결제 금액과 처리 건수, 국경 간 결제가 모두 고르게 성장했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전체로 보면 순매출은 약 400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약 11% 늘었고 조정 기준 주당 순이익은 11.47달러로 약 14% 성장했습니다. 서비스 수수료, 데이터 처리 수수료, 국제결제 수수료가 고르게 늘어나면서 비자의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50%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금융업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요약하면 비자는 거래 규모가 계속 커지는 가운데 비용 증가를 잘 통제하면서 두 자릿수 성장과 초고마진 구조를 동시에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비자 주가는 약 345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5년 조정 주당 순이익 11.47달러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주가 수익 비율 PER는 약 30배 수준으로 글로벌 대형주 평균과 비교하면 분명히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가격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비자 주가는 인공지능 수혜주처럼 급등한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지만 연초 대비로는 약 한 자릿수 중후반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수수료 소송 합의 진전과 스테이블 코인 등 신사업에 대한 기대, 그리고 증권사 투자 의견 상향이 겹치면서 5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을 동시에 상향 돌파하는 반등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장기 히스토리로 볼 때 현재의 주가와 밸류에이션은 과거 극단적인 고평가 구간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어 안정적인 성장을 장기간 가져가고 싶어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만한 지점으로 평가됩니다. 비자의 중장기 성장 동력을 정리하면 첫째,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현금에서 카드와 모바일, 온라인 결제로의 전환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여전히 현금이 쓰이고 있고 신흥국은 현금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고 금융 인프라가 확충될수록 비자가 처리하는 결제 금액과 결제 건수는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로 이커머스와 구독 서비스, 스트리밍, 해외 직구, 해외여행과 같이 카드 비중이 높은 분야가 확대되면서 특히 수수료율이 높은 국경 간 결제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성장 동력입니다. 셋째로 비자는 핀테크와 협력해 비자 다이렉트 같은 서비스를 확대하고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 연동 코인을 활용한 지급과 정산 파일럿을 진행하며 디지털 자산 인프라 기업으로서의 위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아직 매출 비중이 크지 않지만 이미 방대한 가맹점 네트워크와 규제 대응 경험을 갖춘 비자에게는 장기적으로 큰 선택적 상승 여력이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비자에 투자할 때는 몇 가지 핵심 리스크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과 유럽
호주 등 주요 국가와 지역에서 인터체인지 수수료를 낮추거나 상한을 설정하려는 규제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합의안처럼 수수료 인하와 상한 설정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비자의 수수료 맞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감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이 심해질 경우 카드 사용이 줄어들면서 비자가 처리하는 결제 금액 증가율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매출 성장 속도도 둔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애플페이와 구글페이 같은 빅테크 결제 수단, 계좌 기반 실시간 이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등 새로운 인프라가 확산되면 일부 거래가 카드 네트워크를 우회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넷째, 비자는 이미 주가 수익 비율 30배 안팎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규제 이슈나 성장률 둔화가 부각될 때 주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는 장기 디지털 결제 성장의 핵심 수혜주라는 점에서는 매력적인 종목이지만 단기 가격 변동과 규제 환경을 감안해 분할 매수와 장기 보유 전략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투자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